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자,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도시 침수에 대한 대책과 하천 범람에 대한 대책은 얘는 뭐죠? 내수 침수에 대한 대책과 얘는 외수 침수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심지의 침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뭐 투수성 포장을 한다, 지하 방수를 한다, 아니면은 뭐 하상 준설을 하고 하상 정비를 한다, 관거를 정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공연불에 지나지도 않아요. 자, 우리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침수나 하천 범람을 막을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도심 침수랑 하천 범람을 막을 수는 있나요? 그러면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떤 지하차도의 침수 피해나 이번에 어떤 사고를 난 걸 보시면 지하차도에 침수 피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공사장의 가물막이가 원류가 되면서 침수가 되고 피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또 그 이전에는 저지대에서 어떤 반지하에서 침수 피해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수 피해나 하천 범람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명 피해는 없게 하는 어떤 최소한의 대책은 없을까요? 즉,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도 도시 침수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없나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가 이런 식으로 저지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도가 돼 있는데 이 침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발주처나 어떤 이제 시설물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어떤 정보나 체계가 잘 갖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관 합동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가 침수에 대한 위험성을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한다? 예, 바로 이제 어떤 상황실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에 침수 차단 장치를 누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침수에 대한 어떤 진입 차단막이 내려오면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아니 그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이 차단막이 내려온과 동시에 자동으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구조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부분을 자동 연기해서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즉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무리 침수 피해를 예, 도심지의 침수 대책을 하더라도 완전한 침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는 있나요? 그럼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중대 시민재, 즉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인명 손실에 대한 부분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뭘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얘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성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토성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토성류가 생기면은 막을 방법인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차라리 토성류가 바이패스에서 돌릴 수 있는 어떤 하부의 수로라든지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터널보다는 도로 하부에 어떤 수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토성류가 생기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있다는 착각하에 옹벽을 올려놓는다면 그 옹벽을 뛰어넘어서 더 큰 에너지로 토성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류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방지보다는 피해 저감에 최선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침수 합천 범람에 대한 방지가 가능한가요? 아니, 도시 침수가 방지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침수가 됐을 때 인명 피해는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요 요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자면 지하차도에서의 침수 피해에 대한 인명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데에서 생길 수 있는 침수 피해에 대한 어떤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차수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해서 어떤 그 거버넌스 개념의 어떤 통제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가 오면은 무조건 관리 주체가 현장 점검하고 관리 주체에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시각각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어떤 컨트롤 타워나 이런 관리 주체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앱 같은 거를 만든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면은 도시 침수를 완전히 막는 방법보다는 도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런 방법에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런 착각을 하죠.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정보도 많고 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 하니까 무조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주도하에 해야 된다. 아니죠. 현장에서 발상을 전환하면 현장에서 사용자는 그 시시각각 위험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로 개선할 수 있고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홍수가 난다고 하면 지역에 관련된 홍수 통제 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바로바로 신고를 하면 그게 피드백이 되게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도시 침수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원, 즉 우리 서울기술사 학원 같은 분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AI,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실무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사란 뭐라고요?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요. 효율적인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도시 침수를 막을 수 없다면 인명 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논지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발생 플로우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유형이에요. 피해 유형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다? 문제점 유형이니까 인명 피해예요. 즉 시설물은 침수가 돼도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유형을 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원인이 있고 대책이 있는데 원인은 주요 원인을 강조하셔야 돼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주요 원인을 강조를 하고요. 이 원인에 대한 주요 원인에 대한 핵심 대책을 쓰셔야 되겠죠. 핵심 대책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답안을 보시면 원인은 두 개로 나눠놨어요. 도시 침수하고 하천 범람에서 원인은 많은데 원인은 줄이고 대책은 각각 도시 침수 대책과 하천 범람 대책을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는 논술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침수를 막는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해요. 힘들죠. 완전 방지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일부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우리 서울기술사 학원이라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이제 매스컴에서 인재다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어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인명피해를 없앨 수 있는,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효율적인 대책일 수 있을까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침수가 불가능하니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기술사로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신 거죠. 자,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시고요. 막을 수 없다면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기대하는 답안은 안 나왔어요. 서울기술사 같은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 많이 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